어제 밤부터 왔어. 정봉, 시경, 칙봉, 칙연, 왕위지, 선안정, 취, 연처시, 대, 칙비, 여, 매견, 추응, 박토, 선어, 공중, 반선, 연후, 측, 시, 일, 양, 편년, 하, 확, 오, 작서, 일매, 지필, 직하, 단, 불능, 인세, 치연야, 소위논, 논, 우군, 서자, 매칭, 기, 난상, 봉, 저, 정봉. 정봉이 뭔가? 아무튼 정봉. 저런 거 참 어려워. 왜 어렵냐면은 정봉, 중봉 이것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어렵다. 이걸 좀 넓게 보는 거하고 좀 좁게 보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그 붓을 중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장봉을 한다고 그랬을 때 장봉을 했을 때는 필봉을 감추게 마련이죠. 그죠? 노봉은 필봉을 드러내는 거라. 그러는데 필봉을 감춘다고 했었을 때 정봉이라고 그래요. 그 필봉을 드러난다 옆으로 할 때 그 붓이 그러니까 할 때 붓 상태가 바르게 된다고 정봉이 된다. 근데 옆으로 누이면은 그게 측봉이 된다. 그러니까 내내 같은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방필, 원필하고 그 뭐지 그 중봉하고 내가 뭐 왜 이러냐? 측필하고 측필, 원필. 그러니까 붓을 상태를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붓 모양을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붓이 이렇게 어떤 모양 기울어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붓을 드러낸다, 장봉, 노봉이다. 그것이 저 원필, 방필이 되잖아요, 그치? 그것은 필액이 나온 모양이라고. 말이 어렵나?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붓을 중심으로 보느냐, 나온 그 모양, 필액을 보느냐에 따라서 쓰는 용어가 다르다, 그 얘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봉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대개 중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장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오히려 저 붓을 바르게 하는 거가 더 나을 수가 있어. 장봉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여기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거보다도 붓을 바르게 한다는 거는 꼭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장봉이 되는 거야, 이 자체가. 붓을 세우고. 그리고 걷다 필봉을 감추는 이 많은 이 뭐 이런 드러내는 이 이런 거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 그런데 붓을 약간 이렇게 기울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측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그게 노봉이 되는 거야. 필봉을 드러내니까. 측필을 한다. 그리고 측필하고 또 노봉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참 어렵다. 기울인다는 뜻이 뭔가? 네, 바르지 않은 게 기울어진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제일 낫다. 제일 그 편하게 해석한 게 제일 낫다. 올바로.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붓을 이렇게만 기울이고 이런 것도 측필이란 말이에요. 이 측필하고
해서 나오는 거는 측필하고 편봉하고 또 달라. 측봉하고 편봉하고 다르다. 편봉은 완전히 붓을 뉘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네. 붓을. 그게 그러니까 참 어려워. 기울이다, 뉘우다. 갑순이가 지금 해결됐나? 예. 뜻을 해결했어요? 예. 고마워. 그럼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뭐 뉘운다고 했을 때는 좀 바른 느낌이지. 근데 붓을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좀 서 있어. 이렇게 해서 이게 정봉이라고. 그러면 요 정도면 좀 괜찮지, 그치? 좀 자태도 있고 좀 예쁘잖아, 그치? 아니, 내가 예쁜 거나 아니고 오해하지 마. 뭐 솔직히는 너무 정보만 가지고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네, 내가 말하는 네,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그러니까 자태가 나오는 거는 측봉에서 나오는 거야. 네, 맞아요. 측필에서.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요 정도면 괜찮은데 네, 너무 이거는 좀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오로 하면 이게 편필이 돼. 예. 편봉이 된다. 그 예쁘게 꾸미는 거는 저 여자가 좀 하는데 거기서 더 지나치면 꼴값 떨어서 그건 못 봐주잖아. 네, 네, 맞아요. 글씨도. 그 정도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봉을 바르게 하면은 굳센 것을 취한다. 왜냐하면 필심이 내가 내내 보면 붓끝이죠. 네. 그 붓끝이 가운데 있으면 그걸로가 뭐가 생기냐면 골이 생기는 거예요. 골이 생긴다. 그리고 붓을 뉘으면 뭐가 생겨? 그 육이 생기는 거야. 붓이 아까 이렇게 저 필봉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세우면 딱 골이 나온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밑으로 좀 누르면 붓이 좀 퍼지지. 네. 퍼지면 바로 그만큼 피렉이 생기는 거야. 네. 그 육이 생기는 거야. 예. 따라서 이 중봉 글씨는 골필 글씨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골필 글씨는 거의 한계가 있죠, 그죠? 네. 거기에 살이 붙어 줘야지만 아름다움, 자태와 이런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복이 꼭 좋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 혼란 올 수가 많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중복이 최고다. 뭐 물론 중복이 제일 안전한 거지. 골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렇지만 그걸로만 쓰면은 변화주기가 힘들죠. 변화가 없고 거의 그 필행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근데 거기에 약간 뉘었다가 했다가 눌렀다가 뭐 이런 걸 섞어야지만 글씨 그 필액이 나오고 자태가 나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네, 네. 지금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필봉을 바르게 하는 것은 굳셈을 취하고 또 필봉을 기울이는 것은 연매함을 취한다. 그러니까 측필로 연매하게 치운다는 그런 뜻이 바로 그거라고. 근데 이것도 물론 지금까지 말한 거가 다 맞아요. 그러고 다 일리가 있고. 네, 내가 좀 바꿔보고. 제가 들은 그지? 예. 시대에 따라 또 달라. 스위치. 동진 때 같이 그 우진단목조 같은 시대는 붓이 작으니까 그때 이런 것을 또 이 붓의 그 정도와 이런 걸 얘기하는 것하고 당나라 이후로 얘기하는 거가 또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당나라 이후는 이제 그 큰 붓을 쓰니까 이 정도 좀 큰 붓을 쓰니까 이 변화 폭이 더 많고 말할 부분이 더 있다고. 근데 그 전에는 변화 폭이 적고 말할 부분이 적어.
그러니까 작은 글씨 이런 거는 거의 측필로 써도 되고 그러지만 그 큰 글씨 썼을 때는 측필, 중봉 뭐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섞여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왕이지가 쓴 거는 거의 중봉보다는 장봉보다는 측봉으로 많이 쓴 거야. 측필로. 그때는 붓이 작고 저렇게 썼어. 그 서동파도 이제 그렇게 쓴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때는 붓이 크니까 좀 다르지 모양새가. 거기는 그래서 그걸 엄필이라고 그래. 그것도 서동파 같은 경우 뒤인 거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시대적인 요인, 그러니까 도구적인 요인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얘기하는 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가 일률적이 돼버려요. 일률적으로. 그리고 어떤 때 그걸 고전으로 해석한다든가 그전 거 해석할 때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시대 차이가 있어요. 자, 왕이지가 난정서를 쓸 때는 그 염치에 써서 연미한 곳을 취할 때는 측필을 띄었다. 붓을 기울였다 하는 얘기겠죠. 내가 매번 추운 박토, 가을 매가 가을이 제일 좋은가? 아무튼 가을을 많이 해. 가을이 아마 그 하늘이 높고 맑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때들이 좋은가? 털갈이도 하고 뭐 아무튼. 근데 봄 사냥할 때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을 그걸 많이 해.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좀 있을 것 같아. 털갈이도 시작하고. 그때들이 또 맛있나? 아니, 그런 게 뭐가 있을 거라고. 곰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거 뭐 이런 거 뱀 이런 것도 겨울잠 자고 날 때 가을 그때 겨울에는 없잖아. 힘이 없고 빠지니까 등등 여러 가지가 뭐 그런 것 같아. 토끼를 갖다가 이거는 뭐 낚아채는 거야. 먼저 그 공중에서 반선을 이렇게 그 반자는 설반자야. 그러니까 에워싸는 거지. 이렇게 빙빙 도는 거야. 저 박자가 제방병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예. 박 저건 넓을 박자. 그래. 원문을 한번 봤어요? 아직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럴 것 같은데. 해석이? 예. 박자가 저건 글쎄 나도 아마 그렇게 뭐 느꼈을 것 같은데 움켜잡을 박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어. 이 박자에도 그런 뜻이 있는지 무슨 말인지는 내가 알아. 예. 확인을 좀 해봐야지. 예, 확인이. 이거 자체도 그렇게 쓰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어려워. 예.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막 찾다 보면은 또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먼저 공중에서 이거 두른단 말이죠. 그런 연후에 즉시일야 날개를 갖다가 기울여서 측자도 기울인 거 쏠린 거 아무튼 기울여서 한번
야, 노략질하는 거니까 훔친다. 그래서 편견은 헐헐 나는 거겠죠. 하고 해서 밑으로 내려잡는 거. 그래서 작서 글씨를 쓸 때 일미 쓴 그 한맛으로 줄곧 이런 거 해석이 참 어려워. 글 써야 하는데 일미가 나올 때 한맛으로 그러니까 줄곧 뭐 이런 뜻이거든 원래는. 지필직하 붓을 잡고 곧바로 내려온다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야. 내려오면은 그런 것은 단연코 불능인 취세연야라 그 필세를 취하여 연미함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붓을 잡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 뒤에까지 하고 놓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므로 우군서자 왕의 글씨를 논하는 자는 매번 봉황새가 날고 난새가 날고 저자도 이거 뭐 걸타갖고 나는 거야 이게. 그것도 내가 해놨었었죠. 난새가 날고 봉황새가 이것도 휘저어서 이렇게 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일컬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쓸 때 직한을 많이 쓰는데 그 왕이지를 쓰는 왕이지 필법을 일탁직하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한번 탁 쳐가지고 밀쳐가지고 밀친 다음에 그 형세를 봐서 곧바로 내려간다는 그런 뜻이 일탁직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쓸 때는 직하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뭐가 부족하냐? 위에서 빙빙 도는 거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붓이 직화가 돼도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그냥 꺾고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쓰는데 이 동작이 좀 있어가지고 탁 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위에 거 지금 아빠 빙빙 돌려서 이렇게 형세를 취하는 거죠 붓에. 빙빙 돌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숫자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쳐서 이 형세를 모아서 탁 친 다음에 쳐서 이게 붓이 서서 곧바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왕의 필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것만 할지 여기서 치는 이런 심이라든가 몰아쳐서 필세를 몰아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금 경하고 연을 얘기하고 왕이지는 연미함을 나타나는데 연미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추웅을 해놨어요. 가을 솔개가 이제 참새 잡는 거라든가 할 때 그냥 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빙빙 돈단 말이에요. 그 관찰을 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목표물이 정하면은 확 날개를 접고 직화한다는 얘기예요. 곧바로 내려건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왕이지 글씨에다가 비교를 한 거라. 근데 사람들은 빙빙 돌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이지를 바로 지금 여기 난상봉절하고 얘기를 하는 것. 이 의미가 바로 일탁식과 그 안에 지금 다 그 전제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 너무 뜨거워?
그죠 뭐. 아니 끄지는 말고 반만 하시고 한 단계 해야죠. 졸려. 너무 뜨거워. 꼴따구리가 뜨거워지. 서론에도 그런 말이 있고 그렇지만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거가 여기도 뭐 한사련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저거 하겠지만 지금 그 한사련 하는 사람 지금 요 갑순이 또 여기 정도가 다 다르잖아. 다른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 다르게 받는다. 그렇죠. 근데 자기 정도에서 받아들여요. 맞아요. 받아들일 아는 때 만큼.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여. 그리고 이게 자기 그리고 또 받아들일 때 아는 만큼 받아들여요. 지금 하는 행위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면서 지금 하는 행위가 있잖아, 그지? 예, 맞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그것도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정관념 이런 거. 아무 맛도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얘가 좀 안 좋은 애인데 그 알아? 호주 같은 거는 담배가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갑을 하는 거야, 세 갑. 그러니까 뜯어야 돼. 뜯어서 그 세 갑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막 그래서 뭐 한 갑 사고 그랬더니 이래서 거기는 데는 자세히 조사해. 그 호주 같은 데.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거 환불을 해요. 이렇게 일렀어. 그래가지고 한테 나머지는 거기 돈 냈어. 아이고 대단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선생님 헐 하셨겠다. 근데 가족 여행 다 네. 갔었을 때. 안 그러면 여기서 잡히면 어떡하니? 지금 여기서도 뭐 한갑 저기 하는데 뭐 뜯어서 해야 돼. 그럼 뜯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한 보루가 아니고 한 갑에 뜯어가지고 그게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갑 팔지도 않지만. 아니 아무튼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누굴 선물한다 아니면 뭐 한다고 하면 포장 이렇게 해서 줘야 된다 아니면 뭘 해서 이런 관념이 있으니까 그것이 깨져버린다. 행위가 어떻게 됐던가. 우리 신랑 보고 한 갑 뜯어서 가야 된다는데 살까요? 이러니까 놔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고 나면 보통 뭐 이렇게 요번에도 막 난 원래 항상 오늘 5번 사와야지 내가 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옛날엔 유학할 때는 내가 난 거기서 그 피해야 되니까 되게 많이 사고 그랬었지. 어떤 때는 뭐 8번, 10번을 또 사고 그때는 상관없는데 점점 지금 규제를 하니까 그랬었을 때 요새는 뭐 티켓이 이게 자동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적이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 가서 물어보냐 이거 뭐 티켓 요새는 자동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세 번을 사서 나는 거기 항상 거기 저 휴게소에서 그걸 뜯어. 그럼 갖고 올 때 두부하고 어차피 거기서도 피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뜯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보루 하고 나면 그것만 생각하잖아, 그렇지? 이거가 지금 서론하고 똑같다. 받아들이는 거가. 그러니까 그걸 해보고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 하자가 없어. 그거는 뜯은 거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피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상관이 없고 또 저렇게 하고 그러지만 이 선입관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선물하고 이렇게 이거 뭐가 있어야 된다, 포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이 지금 바로 이거 한국 사단이야.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중봉, 장봉이 좋다고만 하면은 그 이상을 못 받아들이고 그 이상을 하면은 뭔가 좀 다치게 된다. 그래서 얘기하기가 어려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한글 이런 데서도 그런 거를 파괴적으로 파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한글 옛날에 썼었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작게 쓰잖아. 한글로 현판 뭐 이런 게 없잖아. 거의 큰 글씨가 없잖아. 작은 거니까 소에서에 거의 불과하다. 그러면 소에서에서 쓰는 용필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또 작고 적게 썼을 때는 용필의 개념이 없어 실은. 내가 볼 때. 붓이 커지니까 이제 이 변화와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잘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용필, 법도 이런 걸 만들었지. 그러니까 왕이지 때는 측필이든 중봉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작은 붓이니까 우리도 작은 붓 쓰면 그냥 이렇게 쓰지. 이걸 여기다가 뭐 앞에 엎는다 무슨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가 먼저 도구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지만 파괴가 나올 수 있고 창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깨져야지 창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대 서론이나 다 얘기할 때 왕유지는 그 중보가 아니고 다 측필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종려옷이 질박하다 저렇게 하는 것은 그때는 뭐라 그럴까 그 예서가 아직 흔적이 많이 있고 종료 저기 하잖아요. 예서를 하니까 예서는 항상 여기 같은 거를 좀 하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질박해지는 거예요. 붓이 두 번 타치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것이 없을 때는 좀 이렇게 연미하고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안 먹히니까. 학생들 가르칠 때 중봉, 장봉이 최고라고만 했으니까 그것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중봉, 장봉이 뭔지를 모르고 가르치는 거야. 그거는 이상이야. 그리고 현상이고. 그 필필 중복이 나올 수가 없잖아. 붓이 종이에 붓이 닿는 순간에 이미 붓은 중복이 깨져버려요.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게 맞아. 붓을 바로 하란 말이야. 바로 하면 이렇게 쓰잖아. 근데 쓰면은 정지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나가면은 벌써 붓이 바르지가 않잖아. 뉘어지잖아. 뉘우니까 또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제한 돈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기울이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를 다 뺀 거야? 아니, 다행히 배터리가 있어서 작동은 됐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상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법 이런 거 해가지고 하고 모르는 사람 그거 법만 지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배 그거 안 피고 또 여성같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 방법 그것은 벗어난 게 아니잖아 실은 보면 그지? 그러니까 그런 쪽도 그게 측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랑선처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데 일로 가지고 돈 내고 그걸 사야 된대 그러면 사야 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시가를 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벌금이 아니고 벌금이 낼 수는 없는 거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면세가 박탈되는. 면세가 박탈 그런 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난 참 옛날에 좀 젊었을 때 그런 거 보고 좀 환장하던데. 저놈이 큰 죄를 졌고 아무튼 뭐 했어. 근데 실제 그 구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몇 년 아니고 그 벌금도 얼마 아니야. 경제 아니면 저쪽.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 근데 하기 전에는 그냥 거의 뭐 죽일 것 같이 아니 저렇게 하고 그러면 인생 다 끝날 것 같이 아니면 뭐 할 것 같이.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그거를 아는 사람은 한번 그렇게 해서 갔다 온 사람은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걸 악용할 수 있지. 맞아요. 내가 100억을 먹고 깜빡 가서 살면 되는 거야. 얼마. 10년 살고 오겠다. 아니, 말이 이상하지만 예. 아니 경제사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순방망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어도 참 그런 비유를 들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와서 보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통 저런 데에서는 그게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치?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뭐 취업 아니면 뭐가 안 되잖아. 그러고 한번 일 저지르고 그러니까 저 두목이 가기 싫으니까 뭐 대타 보내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100억이면 뭐 한 20, 30% 그냥 그 정부에다가 준다 생각하고 그래도 한 70억 남을 거 아니야.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네. 그럼 70억 나오면은 똘만이 저기 가서 너 20억 챙겨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러면은 걔 똘만이도 생각해볼 거 아니야, 그치? 예. 평생 뭐 해도 안 된다고. 예. 그러면 얘는 두목은 50억을 갖는 거야. 예. 그럼 딱 하자가 다 끝난 거야. 예. 그 판결 내리면 그니까 가서 2, 3년 살다 오면 돼. 그러면 다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될 수가 있지. 근데 갑순이 같이 아까 저리가 오라면 생각조차가 우선 말이 안 되고, 응? 더군다나 남편이 그런 세무서 저기 하고 그러는데 거기 세무서 하니까 더 잘할 거야. 그런 이형들이 더 많을 거라.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것이 어떤 게 좋은지 물론 사회질서, 도덕성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등등을 하겠지만 글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봉, 장봉은 꼭 이상이고 그렇게만 제일 좋은 거지만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 그걸로만 글씨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측봉도 있어야 되고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연미함을 띠고 자태도 있고 그렇게 있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또 웃기는 얘기가 일단 아마 그 저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공산권들 아니면 이런 저기들 이런 그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공원이 그런 발달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그런 데는 성적인 그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해. 중국도 처음에 지금은 괜찮았지만 처음에는 부부증이 없으면은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관에. 어? 좋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979년에 대만 처음 갔었을 때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거기도 공원이 많거든.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왜냐면
50만 대군이 그 대만으로 갔잖아요. 장개석이 이끌고. 그 사람들은 남자야 여자야? 다 남자하고 결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가서 아무튼 뭐 그 사람들 돈은 많아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원에 이렇게 가오라면 쓱 그냥 검은 차가 벤츠라서 뭐 잘 사주고 막 조심하라고 등등. 그리고 아니고 거기서 공원이 자유로워요. 이렇게 막 껴안고 막 그 당시 막 그런 게 자유로우니까 그 처음에 잘못 보면 눈병 난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너 조심하라고 처음에 눈병 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자유로워요. 이렇게 껴안고.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공사권에는 그런 거를 공원에서 많이 하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그건 음성적이지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 어디나 이게 뭐 일장일단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본성을 갖다가 해치면 안 돼. 내가 볼 때 붓도 이게 붓이 본성이 있단 말이야. 이 큰 붓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도 이렇게 달리고 싶어하는 거가 있고 뭐 탄력도 지 한번 활용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치? 빳빳하게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해줄 때 비로소 필액이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꼭 해서 이거는 바르는 거지 이게. 그잖아, 그치? 따라서 이런 필법 이런 것도 모든 세상 만사에 녹여든 거니까 단일적으로 보지 말고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자, 편봉, 정봉. 아까는 정봉하고 측봉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편봉,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편봉, 정봉.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거는 정리할 거는 다 했어 지금 보면. 편봉, 정봉지설은 고래무지 물론 나오는 물론 우군 불패 편봉 즉 옥소 초소 치유 일리 소황즉 전용지 문대조 축경조 역시 차이취태 차이취태 하손냐 약해 대신 마운도배 마음도 대신 마음도 마운도죠. 마음도 사람 이름 해야 약해 대신 마운도 해 이렇게 해 대신 아니야 해야 아니야 해 대신이 또 그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대신이라니까. 그러니까 해 대신 해 대신 자가 대신이구나. 해가 성인가 봐요. 자가 대신이에요. 선생님 만약 예, 그렇게 해놓으셨네. 해놓으셨는데. 자는 대신이라고 해놓으셨네. 만약 혜진 자는 대신 예. 선생님 뜻은 다 해놓으셨어요. 해 대신 아무튼 난 이렇게 영어 이발이 나오니까 이러한 거를 뭐 이해해야지만 어떻게 뭐 한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문장이 좀 나오니까 지금 내가 그러는 거야.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네. 그래서 만약 이해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이거 읽어봐야 되는데 해 대신 마운도 배 종진출 정봉 하구 악찰 평봉 정봉의 그 설은 옛날에는 무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까 내가 말한 거가 지금 다 이 사람은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거야 지금 보니까. 물론 그러니까 왕이지는 그 불패 편봉을 그 패 그냥 패기 없애다 패자 참 어려워 해석할 때 알지만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 뭘로 써?
허학교. 폐기 처리하다. 그러니까 나도 별거 다 해봤거든. 근데 이게 사회에서 아니면 이렇게 나가는 데가 딱 맞게끔 쓰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내가 없애다 이걸로 쓰니까 그나마 좀 제일 낫다. 폐기한다 그런 것. 근데 폐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 폐기 아니면 무슨 이런 폐기지, 그렇지? 네. 많이 찾아봤어. 많이 찾아봤는데 다 아는 것 같아도 이런 게 만약 자기가 해석하려고 할 때 턱턱 막혀. 그러니까 내가 많이 찾아봤다고 하는 거는 열린 마음이야. 내 자랑이 아니라 네.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고루한 한학자 열린 사람은 또 보가가지고 자기 생각을 또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고루한 학자는 아는 것만 놓고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해석은 거의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 틀리면 왜 틀리는지도 몰라. 그리고 뒤에도 계속 틀리고 어색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배웠다 생각하고 배웠다고 얘기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이 시대에 안 맞으면 그 사람 끝난 거야. 자기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자기만 옳은 거야. 화학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잘 돼? 네. 이게 그 너무나 쉬운 단어인데도 그 사람 머릿속에 그렇게 그런 그래서 뜻으로 쓰요. 천자문이 그게 안 좋은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려운 단어 모근을 찾아봐야 되고 이런 자가 아닌 아주 단순하고 쉬운 글자가 조합이 되었을 때 엉뚱한 단어 뜻이 나옵니다. 그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봐야 된다. 네.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야. 시타에서 찾아보니까는 다른. 찾아본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러고 네. 찾아보는 순간에 아 소리가 나와. 아 소리 나오면 다 끝난 거야. 아 소리 나와요. 근데 안 찾아보고 자기가 좀 아는 체 하고 아까 같이 고러한 사람은 끙끙 대면서 해결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런 것이 있어 좀. 없애다가 좀 좋은 것 같아. 편법을 없애지는 않았다. 요 즉자도 고신지 참 요거가 앞에 어떤 때 쓰일 때는 설령이라는 뜻이 쓰여요. 곧, 즉, 설령. 여기서는 설령이야. 내가 있으면 곧 그러니까 요런 거가 해줘서 됐지. 요런 거가 아까 같이 고루한 학자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걸로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사전을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는 단어를 많이 찾아보는 거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는 공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좀 값으니까 그걸 이해할 정도 되면은 공부 좀 한 거야. 해본 거야. 아마 그 논문을 본격적으로 안 써봐서 아니면 뭐 써본 사람들은 단어를 많이 찾게 되죠. 그죠? 안 써봤었을 때랑 안 찾게 된다. 그러고 기존 아까처럼 고루하게 아는 것처럼 아는 것 지가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우겨가지고 써. 근데 너 논문을 막상 써보게 되면은 아는 단어를 많이 찾게 되고 한국어 사전을 많이 찾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멍해지는 거야. 지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는 다 아는 것 같고 좀 아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하는지만 막상 그렇게 쓰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웃겨진다. 지금 허학교 상태가 지금 많이 그런 상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야 안 돼. 예, 맞습니다. 한 사람 같이 아직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야. 그럼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거라고 지금.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 설령이 좋아요. 설령 그 장옥 회소 초소라고 하더라도 때때로 한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는 없다 그랬었으니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아까처럼.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인데 내가 자꾸 부연 설명하는 거가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문법이 필요가 없지. 자기네들 말이니까. 자기네들 말이니까. 아까 지금 내가 말한 거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고 저렇게 없는 거라고. 근데 걔들이 또 고급화라든가 좀 달라지고 백화점 이렇게 가져갈 때 그때 뭐가 이상하다 저거 할 때 필요할 때 문법을 찾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고 그 얘기를 하게 된다. 근데 동진 때나 이럴 때나 저기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조그만 붓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쓰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근데 지금에서 보니까 왕이직을 시작하니까 지금 중복 뭐 이렇게 따지고 이제 장복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에 것까지도 따져 가는 거지. 따질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썬 글씨를 갖다가 맞아. 그지? 네.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거 아니면 또 안 되잖아. 그 위에서부터 그게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하고 하는 거가 서로 문제점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아무리 잘 해석하고 그러더라도 내가 보면 해석은 다 틀렸다고 볼 수 있고 다 맞았다고 볼 수 있어. 말이 좀 이상하다. 신의 영역을 이렇게 따지고 뭐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신의 영역을 내비두면 되는 거야. 아무리 뭐 따지고 뭐 하고 그러더라도 뭐 터키 뭐 지진 한번 나면은 그냥 끝장 저거 하는 것처럼 뭐 얘기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도 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지는 아예 이런 것이 그때 거론이 없었고 그 뒤에 당나라니까 그러고 또 요거 미친 듯이 쓴다는 것들이잖아. 광쳐서 여기에서도 그 때때로 한두 개가 있을 뿐이단 말이야. 그리고 뭐 소식황정경 지금 여기서도 보면 소식황정경 미분을 건데 넣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 선호도를 보는 거야. 미분 선호도는 온전히 이를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법 뭐 이런 걸 사용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문대조는 지금 지금 모르는 사람은 문대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나는 이거 다 벼슬은 한림대조, 추금명은 요거가 축경조라고 많이 하는데 이 경조가 응청부 통판 요 벼슬 이름을 그때 경조라고 그랬어. 경조였어. 그러니까 다르지 않냐고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예부상서는 뭘로 그때 속어로 뭘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예부시랑은 뭘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
우리가 그 검사를 영감이라고 부르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해. 근데 외국 사람이 볼 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새파란 놈 보고 왜 영감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저도 그랬어요. 그것도 여자보고도 또 영감이라고 그러고. 우리 외삼촌 보고 왜 영감이라고 그러지? 이랬어. 저는 그러니까 그게 30대 한계라니까. 30대를 보고 영감님 이랬어요. 근데 거기에 그 관여돼 있고 또 거기에 젖은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몰라. 그렇죠. 당연하듯이 고민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이상하게 생각해. 몰랐었구나. 지금 나는 그 양쪽 경제에서 다 경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렵다고 이 큰 쪽에서 보면 나는 아직 마다마다 아직 한참 멀었고 그 아래쪽 이렇게 저기서 있을 때는 또 내가 저 지도자 입장인 거 하는데 이 참 그러려니까 이 번역할 때 이걸 어떻게 패턴을 잡아주느냐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 저 엄청 이런 거는 어제 줄을 내가 다 설명을 해놨어. 뭐 저번처럼 뭐 별칭, 벼슬의 별칭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에다가 다 해놨기 때문에 매번 할 수가 없잖아 또 보면. 그래서 아무튼 문직명, 추국명 지금 이런 거 보면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저 장욱 처소가 그 송나라 때는 소시 황정명이고 또 여기 또 명나라 때는 여기 문직명, 추국명 이때 이런 사람들도 때때로 빌려서 자태를 취했는데 화선냐 무엇이 그 손해 볼 거 이러냐 뭐가 덜을 거가 있냐 그 참 하손 손자가 덜 손자잖아요, 그지? 해석 못할 거가 없는데 말을 써보면 못한다. 무엇 손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기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농축돼가지고 나온 것이다 하는 얘기라. 그 뭐 손해 볼 거 있냐, 뭐 잘못됐느냐 그런 뜻이거든. 그렇다고 뭐 잃은 거가 있냐, 아니면 뭐 정도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어려워. 그러면 여기 지금 이런 거가 좀 문제가 있어. 내가 애매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하고 같음, 약이 만약이라는 뜻도 있고 같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무리와 같음은 아까 여기 해진하고 마일령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해진 마일령과 같음은 같은 사람 이런 뜻인지 만약 이거 만약이 여기서 만약이 없는 게가 좀 난 나을 것 같아. 만약이라면 만약 그 해진 마일령이라면 만약을 넣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되고 같으면은 해진 마일령 무리와 같은 사람은 이런 거지, 그치? 마치 뭐뭐와 같은 이들 이렇게 하는 그건 여자야. 여자. 같은 약자도 네. 같이 뭐 그렇게도 쓰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그렇게 하고 약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가 틀렸다 그걸 볼 수는 없지만 이 이치를 갖다가 였다가 그냥 억지로 한 거야. 왜 약자하고 여자하고 그런 차이가 왜 없겠어? 종 요것도 설사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설령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참 이 종자도 방종하다 아니면
종진. 그러니까 정봉 설령 모두 정봉에서 나왔으나 나왔으나 하고 악차 어찌 그 악차를 고하겠는가 고치겠는가 굳이 하겠는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약인지 지금 이 사람은 좀 까는 거지 지금 해진 마일용을 그치? 예. 그러니까 앞에 만약을 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만약 뭐뭐 같은 그러니까 뒤에 같은이 있으니까는 앞에 안 하는 있는 게 나을 것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만약 같음이 아니고 만약이라고 봐야 되나?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지, 그치? 예. 그 같은 있으니까 만약 빼도 아니 만약하고 같음하고 다르다니까. 만약은 뭐뭐와 만약은 가정법이잖아 이렇게. 예. 지금 뭐뭐와 같음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뜻이고 예. 만약 뭐뭐라면은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용도가 다르다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 둘 다 해서 애매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자신 없는 해석이고 지금 여기를 빼면은 해진 마일령 무리와 같으면 설령 이렇게 이러면 좀 되잖아. 아까 만약 있으면은 좀 말이 달라지지 서로가. 마일용과 같은 무리들은 하면 뭐 그런 것도 같은 의미인데 뒤에까지 해서 이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얘와 같은 사람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무리는 등이라고 여기가 쓴 거니까 그 등등을 이라는 뜻이지 무리가 무리라는 뜻은 아니야. 등등 무리가 무리인데 여기서는 등등을 무리라고 표현한 거니까 같은 무리 이것은 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아무튼. 이건 설령이라고 내가 봤어. 설령 모두 정봉에서 나왔더라도 그 어찌 그 악찰 이걸 구하겠는가 굳이 하겠는가. 정봉으로 썼지만 안 좋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편봉, 정봉 뭐 이렇게 위에 축복 이렇게 나왔었지만 옛날에는 없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간혹 이렇게 썼는데, 근데 그 뒤로 내려와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좀 해진하고 마일령 해진 같은 경우도 전 서예 이론을 많이 안다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뭔가 좀 자기하고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서로 잘난 척하는 데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잘나고 해서 정봉 우기고 정봉 주장하고 해진의 추루잡수 같은데 그게 많이 나오거든. 정봉 중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근데 너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해야 네 글씨 꼬라지 보니까 뭐 그렇구나 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소리 듣고 있대. 참 뭐 이런 것도 어쩔 수가 없어. 이론 서예가 그 이론만 해면 글씨를 잘 써야지. 이 소리 듣고 있잖아. 자기들 좀 약간 좀 불리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니는 얼마나 잘 썼어. 이러는 거지.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고루하고 좀 열리고 숨어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정말 숨어 사는 이유가 그런 거야. 아무튼 그건 제일 나아. 금인 필법 차 불론 시여 논 묵법 우 망호 약미 구전 서연 소전 영일 시지 서 중심 요 일루 농모
정당 기중, 치, 곡절처, 역무, 편추 이거 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사람 필법은 또한 논하지 않는데 시험 삼아 또 문법을 논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 필법은 또 논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사람들은 더 말도 하기 싫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이 사람도 숨어 지냈을 것 같아. 세상살이 더불어 세상살이 했었으면 이런 말투가 안 나와. 주얼이니까. 안 나온다. 근데 지금 이 말 자체는 싹 까무시는 거야. 하여튼 네가 잘났지. 저 따위 놈도 우습게 보는데 뭐 지금 사람들이야 뭐. 근데 그런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좀 시간이 지나야 돼. 당시에는 안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어렵고 저기 할수록에 그 정리를 자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근데 내가 보면은 그 일종 하고 그 갈물 급작하고는 2개 외에는 지금 다 필요 없어. 근데 지금 이게 살아있는 당사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고 그러면은 저번 수업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었지만 별로 자기도 얼굴 달라지던데 싹 이렇게 말하면은 내 말은 객관적으로 들으면 맞는 말인데 그 당사자들과 이해 있는 사람이 들으면은 웃기는 거지. 그거 자기 너무 전지하고 큰일 날 거가 아니라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이 딱딱 정리가 안 되면은 그런 정리와 이런 거 할 줄 모르고 그러면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할 일을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계몽사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 어렸을 때 난 아무튼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 나의 말 들을 거 없이 허세업 선생님 지도교수 그 형은 저 이북에 넘어갔대. 그래가지고 좀 그 집이 저기 하는데 그 형이 방학 때만 대학 다니고 학교 와서 오면은 모습이 하나씩 없어진대.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 뭐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참 계몽을 하니까 도망가거나 그만두거나 아니면 지금 같이로 데려갈 수도 있겠지. 그럼 그 형이 매번 데려가가지고 그럼 무슨 뭐 고아원 차리냐? 계몽을 해준다. 예. 무슨 살지 말고 나가서. 너 종이야 이렇게 한다. 그지? 근데 종인데 종이었을 때는 자기가 종일 때는 종인지 모른다. 참 희한해. 맨날 아침 먹고 종살이를 해 내가 무슨 그 세경 받고 세경이라고 그러지. 세경 받고 종살이를 해서 맨날 똑같이 하는데 종인지 모르는데 누가 종인지 가르쳐 주면 이게 그다음부터 종이 생각을 한다. 종이 생각을 하면 집을 나가야 되지. 크니까 나가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미뤄서 알아서 하란 네. 말이야. 자아가 생기고. 근데 그 종이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종으로 끝나. 우리 영봉이도 맨날 그 영봉아 여자도 가을만 되면 시고 그러서 아이 결혼을 좀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도 그거 들었었는데 그리고 우리 할머니 입장은 제가 결혼하면은 내줘야지 돼. 근데 얘가 일을 잘해. 선발 맞춰온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얘를 안 내줘야 돼. 딴 살림은 안 내줘야 된다고. 그래야 부려먹잖아. 그럼 그때도 어디 주막 가서 술 먹고 뒹군다는가 그런 얘기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들은 알잖아. 엄마들이 그때 그 결혼 이렇게 안 시켜주고 나중에는 뭐 해줬어. 다 해줘.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끌어야 되잖아. 지주 입장에서. 근데 누가 그거를 갖다 경각심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깨어나면 좋은데 안 깨어나는 사람은 종으로 있으면서 그 새끼 말한 놈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공산당이라고. 지금 내가 그 꼴이거든. 사단에 올바른 얘기를 해주면 좋다고 그러겠지만 안 들었을 때가 더 편하고 좋잖아. 그지? 자네도 안 그런 거? 올바른 얘기는 듣기 싫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네는 그게 좋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넌 종이다 라는 말에 반응이 온 거야. 온 사람이라. 그러면 저 종이 안 될 수가 있어. 그 본인의 학에 따라서 도망가든가 나를 따라오든가 이런 걸. 근데 그때들 그렇게 가지고 그 형을 따라서 서울 갔다든가 아니면은 나갔다든가 했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보면 뭐 아현동 아니면 이런 데서 처음에 점원하고 그랬더라고. 나도 이제 그 만나 보니까. 근데 나중에 한 2, 3년 전에 집 가게도 있고 네, 사장님. 사장이야. 그 누구 결혼식 저기 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무슨 뭐 자기 하나 있다고. 근데 시골보다는 나아. 그 애들도 뭐 대기업에 가서 뭐 잘 다닌다고 뭐 그러고. 그때 뛰쳐나온 사람은 뭐라도 나. 여기는 거가 최하니까. 제일 낫다. 그러니까 논하지 않겠다. 나 이거만 딱 보면은 말은 이렇게 평범하게 한 거지만 딴 사람들은 일고에 가치도 없다 그런 얘기야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문법이나 대신 문법이나 뭐 논하는데 특히 이 망호 양비 아주 그 미혹한 거 같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더 아득하다는 얘기야. 구전. 그 문법은 참 어려워.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지 뭐 말로 하기가. 옛날 그 전학의 서연의 그 소전은 영일 햇빛에 비치는지 햇볕에 비치는지 해에 비치는지 참. 근데 난 햇빛이라고 그랬어. 아무튼 많이 이런 게 생각이 들어가. 그렇다고 날에 비치는 거는 아니잖아, 그치? 비춰보면은 글씨 가운데죠. 중심이죠. 그 가운데. 중심, 가운데. 참. 그래서 지금 나 저거를 글씨 가운데가 어디야? 그래서 피렉 중심이라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글씨 가운데 하면 글씨에서 이 글씨에서 가운데잖아. 예. 그치?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 얘기한 거는. 저기서는 피렉 예, 가운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웠다는 얘기라고. 내 딴에는. 딴 사람이 저 글 썼잖아. 그렇게 보다가 말던가 나오는가. 여기 일실로 일루도 한 오라기의 실이야. 그러니까 저 한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쓰면은 말할 때는 통하지만 글로 써놓으면 이상하다. 한실하면 오라기 저걸 넣을 수 있어야지. 이거가 없다 그러면은 이상하다고. 한실 틀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한오라기 실하니까 딱 느낌도 오고 맞잖아요, 그지? 근데 한오라기 오라기를 라는 말 넣기가 어렵다. 쉬운가 아니야. 그 농목, 그 진앙목이 바로 이 정자는 바로야. 바로 그 가운데 있다. 그 중국말도 저 지금 백화도 정자 이런 걸 많이 써. 현자하고 정자하고 좀 달라. 정자에는 지금 막 행동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현자에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정야하면 막 바로 어디 가려고 한다. 정야 다르다고 쓰는 거. 할 때 정자가 바로라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사전 찾아봐야 알죠. 사전에 있어. 바로 그 가운데 있다. 있어서 그 곡절, 곡절. 그러니까 구부려 꺾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은 참 쉬울 것 같지만 곡절을 곡절이라고 한다 또. 근데 곡절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구부려 꺾는 것을 말하는 거야. 구부려 꺾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이걸 구부려 꺾는 것이라고 하는 거가 전절이야. 현절. 전절에 이르러서는 무편측. 요런 게 말이야. 치우치고 쏠. 아무튼 난 치우치라는 건데 어떤 건 치우친 거하고 쏠린 거하고 뭐 치우친 거, 쏠린 거, 기울어진 거. 다 기절과 절도 차이인데. 그러니까 어떤 때 이런 것이 좀 필요해요. 그 단어들이. 오는 거는 내가 한 거 쏠린 거는 뭐 강제로 나하고 이도 없이 그냥.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많이 쓰지. 지금 이런 거 내가 다 찾아가지고 이쁘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본문 나왔잖아, 그지? 예. 그렇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원문을 이렇게 했더니 이랑서 좀 규정 보더니 그럼 여기에는 원문이라고 썼는데 이게 원문이냐 이게 원문이냐 그렇게 쓰면 되냐고 혼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저렇게 내가 했었을 때 원문 주석 번역을 해놨었잖아. 그럼 그게 원문이 되잖아. 근데 내가 줄을 달고 저렇게 하고서 이게 원문하고 이게 글씨가 다르다, 글자가 다르다고 얘기했었을 때 나는 이게 원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원문을 썼단 말이야. 그럼 독자가 볼 때는 여기 원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가 원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말은 바른 말이지. 쟤는 마누라가 무서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거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